1961년 예일 대학에서 실시했던 연구 프로젝트로 체벌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실험입니다. 시간당 $4로 연구 참가자 모십니다. 한 사람의 참가자는 실험실 방에서 온몸에 전기장치에 필요한 기름칠을 바르고 꽁꽁 묶여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버튼이 달린 커다란 발전기가 놓여 있는 다른 방으로 안내됩니다. 버튼 밑에는 전압 표시가 있습니다. 15V, 30V, 45V 그런 식으로 450V까지 적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레버에는 위험 극도의 충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하느님 맙소사. 보기에도 너무나 가혹한 실험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실험자가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마이크로폰을 통해 상대에게 다음 단어들을 쭉 읽어주십시오. 만일 그가 단어를 제대로 대지 못한다면 한 번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낮은 15V에서 시작하여 전압이 점점 올라갑니다. 시험 삼아 전기 충격을 느껴볼까요? 실험자가 장치를 피부에 대고 살짝 누르니 따끔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이것이 45V입니다. 체벌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호수, 행운, 건초, 태양, 나무, 불량배. 처음으로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15V. 살짝 간지러운 정도라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전기 충격이 가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답을 하는 상대 목소리가 어둡고 심각해집니다. 저런 또 틀렸다. 이번에는 30V입니다. 이 다음에는 답을 제대로 맞힙니다. 좋았어. 그 다음에도 맞았습니다. 참가자는 상대를 응원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다 어느새 전기 충격은 115V. 참가자는 버튼을 누르는 자신의 손을 쳐다봅니다. 버튼을 누르자 상대의 비명이 들립니다. 날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참가자는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겨드랑이 밑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만두어야 해요. 저 사람이 나가고 싶어 해요. 저 사람이 나가게 되면 실험을 계속 진행할 수 없어요. 실험자는 매우 확신에 차 있어 보입니다. 전기 충격을 150까지 올렸을 때 상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난 심장병이 있어요. 절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더 이상 실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실험자는 계속하라고 지시합니다. 충격은 고통스럽지만 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영구적인 조직 이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애써 눈물을 참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아니, 웃고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배에서는 껄껄 웃음이 납니다. 저 방으로 가서 저 친구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자고요. 상대가 고개를 흔들자 그의 목에서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당신 의사예요? 의사예요? 영구적인 조직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내가 책임집니다. 실험 진행자가 말합니다. 그때 당신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버튼을 누르고 또 누릅니다. 자신의 임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315V 전기 충격이 가해지자 친구는 소름 끼치는 비명을 마지막으로 지른 후 멈춥니다. 그는 쓰러진 후 고개 숙이고 잠잠합니다. 침묵은 틀린 답으로 간주합니다. 머릿속에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손은 충격판 위아래로 탭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침묵이 흐르다가 지지직 거리는 전기 충격 소리에 이따금씩 고요한 침묵이 깨집니다. 실험자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만 같습니다. 잠들었다가 악몽을 꾼 후 일어나니 모든 것이 끝나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자 상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상대가 당신의 손을 꽉 잡습니다. 이런 땀을 흘리고 있군요. 전 원래 전문 배우입니다. 전 괜찮아요. 단지 연기였을 뿐입니다. 실험자의 말이 울려 퍼집니다. 충격은 보기만큼 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작은 실험용 쥐에게 사용하는 전기 충격 발전기입니다. 사실 밖에서 조작하는 전기 충격 장치와
학습자의 몸에 부착된 장치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실제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비명을 지른 거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학습에 관한 실험이 전혀 아니군요. 권위에 대한 복종을 연구하는 실험이에요. 이 실험에 참가한 65%가 당신처럼 행동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권위를 대면했을 때 6,265%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정도로 명령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예일 대학 조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램은 실험에 앞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는 저명한 정신과 의사, 대학생, 지역 주민들에게 그가 짠 모의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의 예측은 모두 같았다고 합니다. 결코 충격을 가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비명을 지를 경우 충격을 가하는 사람이 병적인 세디스트가 아닌 이상 높아봤자 150볼트에서 멈출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령에 대한 거부하지 못하는 복종으로 450볼트까지 올렸던 것입니다. 피실험자들은 권위와 책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이 실험 덕분에 양심적 반전주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실험에 참가했더라면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그렇게 하도록 재촉한다면 그에 따르는 행동은 분명 외부의 힘 때문일까요? 아니면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순응해야 하는 책임감이 그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35%는 복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5%는 복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계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직 내 권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명령을 내리면 그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카를 아돌프 아이히만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 겸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최고 책임자는 히틀러지만 그 실무를 책임지고 관할하고 집행한 것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독일의 장교들이 최고 사령관의 명령을 받들어 어떻게 1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가스를 마시게 하고 교수형에 처하고 고문을 가하여 죽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고자 한 모의 실험이었습니다. 악한 행동의 이유를 파악하고자 한 실험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에 모두가 복종하는가? 독일 장교 아이히만은 유대인 대학살 사건 재판에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무책임적, 비윤리적, 악랄한 행위는 역사적으로 기록되고도 남을 큰 사건임에 틀림없는데 그의 대답은 겨우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죽음을 명령 복종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야 했으니 그의 죄는 용서받아야 하는가? 그는 공개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공개 재판에서 그의 죄명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비윤리적인 행임을 알면서도 행동한 그의 죄명은 사형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겠다는 전쟁 선포로 또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비윤리적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정부, 그들의 명령을 또다시 따르고 있는 제2, 제3의 아이히만들이 있을 뿐입니다.